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오늘 당원 투표율이 60%를 돌파했습니다. 이런 높은 투표율을 두고 양강 구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은 각자 자신에게 유리하다 이러면서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데요. 또 홍준표 캠프는 윤석열 캠프가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먼저 홍준표 캠프와 측 인사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이신 이원주 전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당원 투표율이 60%를 돌파했습니다. 혹시 예측하셨어요? 이 정도 나올 거라고? 네네. 저희는 한 65%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그게 그만큼 나오니까 굉장히 놀랍긴 하네요. 네. 그 투표율이 높은 원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윤석열 이 두 후보 간의 경쟁이 막판에 엄청나게 치열해졌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양진영이 결집한 게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권 교체 열망이 이제 뜨거웠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건 저희가 주목하는 건데 어쨌든 바람이 불었다. 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홍준표 바람이 불었다고 저희는 해석하고 있죠. 윤석열 캠프에서는 윤석열 태풍이 불었다고 하던데요. 거기는 이제 바람이 불만한 요인은 별로 없고요. 그래요? 조직력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네. 보통 이렇게 막 그 투표율이 높아지면 대개는 이제 바람 분 쪽, 그러니까 상승세에 있는 쪽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다만 이거는 이 투표율이 높아지는 층의 어떤 성비라든가 그리고 또 연령대 이런 것들을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당원들이나 국민들도 유권자들도 만나기도 하고 당원들 많이 이제 만나시지 않겠습니까? 네. 경선 막판으로 갈수록 좀 변화의 기운 같은 게 느껴지세요? 한 2주 전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이렇게 열기가 올라오고 있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40의 지지가 뜨겁지 않습니까? 네. 또 반면에 저쪽 후보는 이제 윤 후보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398 후보라고도 하는데 2040의 이제 비호감도 굉장히 큰 후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40들이 이번에 이제 MZ 세대가 이번에 정치 전면에 어떤 정치 세력의 주체로서 등장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각종 커뮤니티에서 그들이 이번에 대한민국 대통령 우리가 만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네. 또 어제 투표하고 나서 인증샷을 굉장히 많이 올리는 걸 보면서 이게 뭔가 바람이 굉장히 확실히 불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이제 이 당원의 이제 신규 당원 가입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네. 지난 이제 전당대회 이후에 신규 당원이 거의 2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58만 명 정도 이제 됐다고 보는데요. 네. 그 전에 당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녀가 비율이 비슷했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신규 당원이 포함되면서 도합 한 4대6으로 남성이 60%,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 20, 30, 40대의 남성 비율 같은 경우는 80% 가까이 된다.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고요. 예. 또 수도권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서 영남의 어떤 그 50% 과반 이상 영남이었는데 이게 수도권 비율이 늘어나면서 이게 40% 초반 내려앉았고 또 그 외에도 이제 연령대로 당연히 이제 물론 60대, 70대도 있겠습니다만 그 전에 비해서 20, 40대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어쨌든 이러한 어떤 변화나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 당원들 중에서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은 대선 때 이 경선 때 투표권 행사하려고 가입하시는 거라서 네. 적극적으로 본인이 내가 이번에 꼭 참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입하시는 거니까 적극 투표층이 굉장히 많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저런 말씀드린 것들 종합해서 볼 때 홍 후보 지지층이 결집을 해서 바람이 분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경선 룰이
국민 여론 50%, 당원 5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국민 여론은 뭐 윤 전 총장의 이른바 전두환 옹호 발언 때문에 약간 지지율이 네.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서 홍 후보가 조금 유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이 좀 지배적인 것 같은데 일단 네. 당원 투표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네, 이번에 이제 신규 당원 가입하신 한 비율과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저희가 파악할 때는 신규 당원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도 특히 2040의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다고 저희가 자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초접전인 거는 맞는 거죠? 아무래도 그런데요. 또 의외로 저희는 이제 65% 정도 가게 되면 당원에서도 저희가 비슷하거나 뭐 거의 비슷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이게 전화 면접 조사인데요. 전화 면접 조사에 모바일 100%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지난주에 있었던 1년에 한 여론조사 그 한 네 군데 정도 웬만한 곳들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보면 어쨌든 상수가 홍 후보가 한 8에서 10% 정도 이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무효표와 무응답표를 빼야 됩니다. 경선이기 때문에요. 네. 그러면 한 10에서 13% 정도로 올라갈 거라고 저희는 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는 뭐 확실히 저희가 이길 거라고 보고 있고, 다음에 이제 당원에서 근접해하거나 비슷하면 그것은 이제 필승이고요. 약간 좀 모자라더라도 저희가 뭐 큰 무리 없이 이길 수 있다. 근데 지금의 분위기를 보면 당신이 민심을 따라가는 경향,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홍 후보를 지지하는 그 2040의 그 젊은 세대들이 뭔가 이제 이 투표 혁명, 선거 혁명을 이루기 위한 어떤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여론조사 얘기 나왔으니까요. 네네.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여론조사 상승세를 두고 민주당 지지층의 역선택 때문이다. 뭐 이른바 꿔준 표다. 뭐 이런 표현까지 네. 사용하면서 공격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뭐 이거는 일단은 역선택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하고의 어떤 1대1 대결, 양자 대결 이런 데서도 이런 이제 양자 대결을 하게 되면 이게 빠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할 테니까요. 근데 이제 실제 양자 대결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이제 홍 후보의 어떤 상승세와 그리고 이제 상당히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라 지난주 같은 경우도 거의 뭐 홍준표만 이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걸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우리가 대선 본선에서 이기려면 민주당 지지층의 어떤 사람들조차도 홍 후보를 지지를 하면서 이 지지를 전환할 때 우리가 사실은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를 다른 당의 지지 혹은 중도층의 지지를 갖다가 폄하하거나 국민의힘 지지층만 가지고 이기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이 윤석열 후보가 안 그래도 굉장히 그 박스권에 갇혀 있는 후보인데 네. 자신의 어떤 확장력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 위원장님께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윤석열 전 총장 측이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녹취 파일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종의 뭐 이 조직을 동원하고 있다 이제 이런 문제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뭐 저희가 워낙 많은 제보를 받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것은 그러니까 녹음을 한 것을 저희가 직접 받고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공개를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각 당협이나 이런 당협위원장의 당협들을 줄 세우고 또 그들로 하여금 당원들에게 이제 윤석열 후보 지지를 살짝 강요하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이런 어떻게 보면 당원들의 자율투표, 어떤 그 당원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이제 당협위원장이 당원들을 줄 세우고 또 특히 이제 앞으로 그 지방선거에 나갈 사람들을 공천권을 가지고 압박하는. 왜냐하면 당협위원장이나 시도당 위원장이 공천권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를 편들면서 압박을 할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떤 것들이 종종 발견됐었냐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녹취가 공개된 거는 뭐냐 하면 텔레마케터 같은 분이 이제 전화를
당원들한테 무작위로 돌린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부분도 알바라든가 개인정보 또 당원의 명부를 어떻게 입수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그 녹취를 들어보면 국민의힘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본인이 예를 들면 어떤 당협의 누군데 나는 이런 사람 지지하는데 그 지지 호소하려고 전화했다. 이러면 될 텐데 국민의힘 당을 사칭한 거죠. 그래서 잘 모르면 듣다가 이게 당에서 이 후보를 공식적으로 미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원들을 기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래서 저희가 공개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윤석열 캠프 측 인사를 내일 또 인터뷰할 예정이니까요. 반론은 좀 그때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그쪽에서는 당협이나 이런 데서 선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러나 당 공식 공당의 공식 기구로서 이렇게 사칭을 할 수는 없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당협위원장이 개인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텔레마케터를 쓴 것처럼 해서 본사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건 굉장히 구태한 낡은 정치의 행태라고 봅니다. 근데 오늘 홍준표 의원이 이른바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어요. 그 대신에 문재인 정권이 내년 대선을 관건 선거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주장을 내놨거든요. 근데 왜 윤 전 총장을 공격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의 관건 선거를 공격하신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홍 후보나 이쪽에서는 좀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불법 선거운동 내부에서 이렇게 캠프 간의 어떤 다툼이나 이런 이제 분쟁이랄까 이런 이견에 대해서는 좀 선대위원장한테 좀 맡기고 후보 본인은 이렇게 좀 더 큰 그러니까 본 후보로서의 모습을 좀 더 보여주는 이런 전략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틀 뒤인 금요일에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네. 막판 경선 마지막까지 갈수록 좀 열기가 더 과열되고 또 그러면서 굉장히 갈등도 조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만약에 윤석열 후보 그 대선 후보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서로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같은 국민의힘 당이기 때문에 후보가 만약 공식적으로 누군가 된다면 당연히 원팀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정치권의 상부 구조 그러니까 여의도에서는 원팀이 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결국은 되게 돼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부 구조 그러니까 각자의 지지층의 결합이 문제인데요. 그래야 결국에는 이게 완팀이 이게 이제 그 어떤 보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은 60대, 70대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의 어떤 골수 지지층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홍 후보의 주된 지지층은 2040을 중심으로 한 중도층까지 포괄하는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탈한 층까지 포괄하는 그런 이제 젊은 층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분 특히 2030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거나 혹은 어떤 좌우 그러니까 이념이 분명치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자신들만의 이유로 홍 후보를 지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분들이 과연 윤 후보의 마음을 쉽게 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우리 상부 구조인 여의도 정치인들이 이렇게 가자라고 해서 싹 몰려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 부분은 저희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확장력이 있는 홍 후보가 되어야 어차피 6070 같은 경우에는 윤 후보를 지지하지만 홍 후보 마음에 안 들어도 대부분 그대로 지지를 유지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저희가 필승을 하기 위해서는 젊은 층의 지지를 받는 홍 후보가 본 후보가 되어야 한다라고 저희가 또 그래서 더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왜 홍준표 의원이어야 하는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미 답을 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안 여쭤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준표 캠프 공동선대위원